법인은 큰 저수지에 돈이 쌓이긴 해요. 세금이 적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와요. 결론 소득세로. 계속 빼주는 작업을 해야 돼. 큰일 나. 그냥 세무사랑 그 대표님 그냥 같이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세금이랑 건보료가 무서운 건 예측이 불가능할 때 무섭거든요. 이미 법인 전환하기 전에 예측을 해야 돼. 요새도 법인 전환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어제도 상담했어. 어제 상담한 결과를 해보면 아직 많은 분들이 법인 전환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무조건 법인 전환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새. 어떤 분들이 좀 해야 될까요? 일단 기준은 명확해요. 순이익이 1억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세금적으로는 유리해. 그 외적인 거는 불리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법인 돈을 쓰지 못하는 거에 지출이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집을 샀다거나 주담대 내야 되거나 이자 내야 되거나 아이들 교육비 많이 나거나 뭐 그런 개인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 줄여서 좋다고 법인 전환이 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전환은 최후의 보류예요. 개인 사업자 최대한 뭔가 해보고 안 되면 최후의 보류로 법인 전환을 가자. 가끔 상담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 이걸 이렇게 한다고? 아니 너무 주먹구구식이 많아요. 그냥 그냥 경비 넣으면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네. 약간 배째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위에 아무도 문제가 안 생기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 너무 쉽거든 세금 줄이는 게. 근데 이제 요새 엄청나게 연락 많이 와. 지금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 걷고 있죠. 지원금 뿌리니까. 저도 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운영하신 분들은 지금 힘들어.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 사업자 되기 전에 법인 전환 가야 된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카드 경비 넣고 그냥 경비 뭐 계산 사오고 뭐 인건비 막 넣고 해서 세금 줄이신 분들은 성실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냥 세무사랑 그 대표님 그냥 같이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왜냐면 성실이란 뜻이 그거예요. 세무대리인이 성실하게 신고한 거 확인 안 하면 세무대리인 징계 먹어요. 그런 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요새 세무서에서 일을 되게 잘하긴 하는데 사무장들이 그런 영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명의 빌려가지고 그냥 막 해버리는 거야. 대표님들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 그 편리함을. 둘 다 문제가 생겨요. 범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문제 생길 여지가 명확한데 왜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님한테 그 유혹이 굉장해. 너무 크니까. 저 싸게 해드릴게요. 세금도 싸게 해드릴게요. 1,000만 원 줄여드릴게요. 문제 안 생겨요. 여기도 문제 안 생겼어요. 데리고 오세요. 다 싹 다 문제 안 생긴 거야.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은 법인 가야 되는군요. 그런 경우는 또 법인 갈 수가 없어요. 왜? 너무 편하거든 지금 개인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법인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런 분들 성실 되기 전에 법인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말을 열심히 해봤자 계도가 안 돼요. 법인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법인 되고 돈 막 빼잖아요. 근데 횡령이 돼 그런 분들은. 그래서 애초에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일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뉴스에도 나오잖아. 단말기 돌리는 거, 절세 단말기, 명의 돌리는 거, 차명. 계속 악순환에 악순환이 오는 거야. 요새는 그렇게 세금 줄이면 큰일 나요 정말. 최종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보세요. 무조건 문제가 생겨요. 심지어 요새는 세무서에서 아예 경찰서에 넘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많이 이거를 겪어봐야 이걸 아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럼 무조건 세금 많이 내라는 거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세금을 복잡하지만 적법하게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되게 많아요. 그런 거랑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보고 그래도 안 줄여지면 그때 법인 전환을 가보는 거를 고려해봐야 돼요. 법인 전환이 계속 권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저께 대구에서 전화 온 분이 있어요. 대구. 방문 못 오셔서 전화로 오셨는데 이미 법인 전환 수수료 냈더라고 몇백만 원. 근데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할 필요가 없어 법인 전환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 전환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법인 전환할 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대출이 많이 필요한 경우. 근데 이것도 첫 해는 잘 안 나와요. 두 번째, 앞에 주식회사가 붙는 경우 영업이 잘 되죠. 세 번째가 세금인데 앞에 1번, 2번이 아니면 세 번째 세금이 대부분인데 세금이 해결되면 괜찮잖아. 그거를 연구를 해보고 법인 전환 해야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인 전환 했을 때 한 5년치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가 세금을 내고 현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실효세율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불편한 건 없는지 그걸 충분히 상담을 해보고 전환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법인 전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익입니다. 효과가 있어야 돼요. 뭐 요새는 너무 유명한데 영어권, 이거 근데 제 영상들 옛날 거 보시면은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제가 만든 건 원래 법에 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유명해지긴 했어요. 근데 영어권도 영어권 나름이에요. 영어권 할 때 일단 가액 선정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과연 받아도 문제 없는 업종주 되게 중요할 거고, 세 번째는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못 받는 업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좀 애매한 업종들이 있어요. 못 받는 건 아니고 좀 애매한 업종들. 근데 이게 또 세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영업권 나오면 60% 세금 안 내는 건 오케이. 근데 거기에 다른 소득이 합쳐지면 세금이 폭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에 나와. 그 다음에 건보료는 내후년에 나와요. 세금이랑 건보료가 무서운 건 예측이 불가능할 때 무섭거든요. 이미 법인 전환 하기 전에 예측을 해야 돼. 내년에 세금 얼마 나올 거고 내후년에 건보료 얼마 나올 거네 이렇게 준비해볼까요? 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돈을 준비하지. 그리고 그것까지 포함한 게 제 법인 전환 실익인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법인세만 보면 너무 좋아 보이지. 근데 그러면 얼마 정도 영업권 받는 적당하다? 다 다르죠.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업종마다 다르고 대표님 성향마다 다르고 기존까지 순이익이 얼마인지도 다르고 따져볼 게 많아요. 영업권도 이것도 세무사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업권은 감정 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감평사를 컨트롤하는 게 세무사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영업권 그러면 법인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잡아놓은 게 언제든지 유효기간이 없어. 근데 이런 경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네. 영업권 많이 설정해줘서 했어. 근데 돈 줄 법인이 돈이 없네. 근데 그 채권자 즉 개인은 세금을 일단 내야 돼요. 왜냐면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최악이에요. 만약 10억이었어. 4억에 대한 세금 냈네. 한 1억 냈어요. 나 10억 받을 줄 아는데 법인에 10억이 없네. 1억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에서 10억이 생겨야 돈을 빼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업이 망했네? 잘 안 됐네?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거죠. 돈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개인은 세금만 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당연하죠. 그 영업권을 그렇게 무작정 설정하시면 안 돼요. 이건 미래 소득에 대한 베팅이거든. 자, 일단은 어찌저찌해서 법인전을 하기로 했다. 그럼 이왕이면 잘해야 돼요. 왜냐면 법인은 법인세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득세가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개인 사업자의 그 세액 감면에 넘어갈 수 있는지의 조건들을 먼저 봐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 요건 설정 한번 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정관 세팅, 그리고 주주 구성. 주주 구성도 되게 중요해요. 요새는 또 가족법인 컨설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가족법인도 포인트는 처음에 상담하면 되게 쉬워. 근데 기존에 하던 법인을 넘어가면 그게 어떤 거냐면 가업, 승계, 증여 등 되게 어렵죠. 일단 이름부터 막 주식 소각 이런 게 처음 세팅이 안 된 거거든요. 처음 세팅을 주주 세팅만 잘하면 이런 문제들 많이 해결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 잡고 법인 카드 어떻게 쓰는지 급여 설정 어떻게 하는지 하고 끝. 그리고 1년 뒤에 실제로 한번 운영해 보는 거예요. 세금 이렇게 주는구나. 영업권 이런 효과가 있구나. 나 돈 이렇게 빼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법인 카드 다시 세팅, 급여 다시 세팅, 그리고 배당 다시 세팅 이런 식으로 좀 태클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놓치시는 건 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놓치는 거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놓치고 이런 거 말하면 좀 디테일이 달라요. 근데 그 디테일을 내가 설명하면 또 다 따라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안 돼. 요새 저희 영상들 세무사님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돼. 이것만큼은 죄송하면 상담 오시면 제가 다 상담 드릴게요. 그러면은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많이 주시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세금이 지금 뭐 60% 경비 처리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법인세에서 10%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진짜 세금이 뭐냐. 그럼 그거에 대한 길목길목마다 폭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피해가면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초반에 젊으신 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건데 저 법인 돼서 건물 살 거예요. 저는 오로지 이거 법인 다 투자할 거예요. 제 사업에. 이러시는 분들이 나중에 세금 폭탄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제가 보통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법인은 큰 저수지에 돈이 쌓이긴 해요. 세금이 적으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세금 폭탄이 나와요. 결론 소득세로. 계속 빼주는 작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작업을 안 하면 법인 전환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는 만약 10억 벌었어. 세금 50% 때려봤죠. 끝나죠. 근데 법인은 10억에도 세금 20%예요. 그럼 8억이 남았다고 쳐 예를 들어. 가만히 냅뒀네? 또 세금 40% 내요 나중에. 그럼 포인트는 이 8억을 계속 빼주면서 제일 낮은 세율 구간으로 8억을 차근차근 빼오는 거를 해야만 법인이 의미가 있어. 그러면 세무사님 저 법인에 건물 살 건데 돈 다 빼면 어떡해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뺀 돈 다시 넣으면 되잖아. 빌려주면 되잖아요 법인에. 그럼 그건 언제든지 세금 없이 빼올 수 있는. 당연하죠. 빌려준 돈이니까. 이자도 안 받아도 돼. 하여튼 포인트는 돈 들었나 무조건 빼는 게 아니고 순이익. 아까 말한 뭐 임대소득의 이자 비용이 만약 100만 원 100만 원이면 순이익 없으니까 돈 뺄 돈이 없죠. 그런 경우 말하는 게 아니죠. 순이익이 남는 경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법인 사업에서 나온 순이익을 내가 가성으로 빼는 걸 뺄 수 있겠네요. 언제든지 뺄 수 있죠. 사업에 돈을 벌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돈을 버니까 법인을 하는 거지. 그리고 요새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흰색 차에 초록색 번호판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제 아는 대표님이 법인자였는데 벤틀리를 갖고 오신 거야. 2인용 플라잉 스펀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흰색 차에 초록색 번호판 너무 멋있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초록색 번호판을 정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의할 게 뭐냐면 개인 사업자에 있던 차량이 8천만 원 이상이었어요. 법인 전환할 때 초록색 번호판 때문에 옮기고 싶지 않아 해. 근데 그걸 빼버리면 세감면 양수도라는 게 이렇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초록색 번호판 타기에는 또 너무 불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을 해줘야 돼요.
사전에, 법인 전환하기 전에, 최소한 6개월 전에 내 차를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옮겨줘야 돼. 가게 되면 강제로 가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하는 세관면을 받으려면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요새 뭐 슈퍼카는 법인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네이버에 슈퍼카 법인 비율 쳐보시면은 법인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런 사치를 부리기가 어려워. 물론 법인 돈 사고 경비 처리 받으면 안 되겠죠, 만약 사업과 무관한 거라면. 하지만 살 수는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샀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샀는데 그걸 통해서 경비 처리를 받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은 사실 대표님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뭔가 법인이란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어려워 보이고 나 뭐 법 뭐 문제 생기는 거 뭐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인터넷, 인스타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돼. 진짜 세무사님 상담 받아보셔서 아마 근데 질문도 못 할 수도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걱정들, 그런 걸 예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선수인지 아시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법인 전환했을 때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를 통계적으로 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세무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법인 전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